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함께 조지아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구금된 일본인 3명과 중국인 13명, 인도네시아인 1명도 전세기에 동승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연 이유를 두고 외교부는 미 측 사정이라고만 설명했었는데 알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은 숙련된 인력이니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일하며 미국인을 훈련시키는 방안을 알아보라면서 귀국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협의에서 이를 전달받았고 이에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이니 귀국 후 돌아와 일하는 게 좋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귀국 절차가 재개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연 배경에 귀국 호송 시 수갑 착용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요청대로 신체적 속박 없이 구금시설에서 공항으로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이번 일이 이렇게 풀릴 수 있었지 않았나. 또 미국 측은 구금자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향후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투자에 맞춰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기로 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정당한 비자 소지자까지 체포한 것에 대해 별다른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한 구상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도 직접 밝힐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표어로 내걸었습니다.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전 약속된 질의응답, 즉 약속대로는 이번에도 없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내각 인사와 개혁 과제 등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소개했었다면 오늘 회견은 슬로건에 드러나듯 미래에 더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신성장 동력, 증시 대책 등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도 오늘 공개될 걸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관한 협상 상황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전망입니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어제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늘리겠다면서 벤처기업 성장과 혁신기술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등에 5년간 150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 원씩 투입됩니다. 기업 측은 성공 확률이 높은 기업을 고르는 선구안에 투자 성패가 달렸다. 후배 기업 양성을 위해 금산분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도 기업을 향해 구체적인 안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오는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여야가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밤사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당원들이 합의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하루도 못 가고 합의안이 파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전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하루도 못 가고 파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강경파들의 반발에 3대 특검법 수정 합의안을 파기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여야는 어제 장시간 협상 끝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은 늘리지 않기로 하고 수사 인력은 10명 미만 이내로 필요할 때 늘리기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특검의 활동기간 종료 뒤에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와 군검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도 삭제하기로 합의했고, 쟁점이 됐던 내란 재판 중계도 의무 중계에서 조건부 중계로 절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당과 합의할 수 있느냐, 특검 기간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등 반발이 공개 표출됐고, 다수의 당원들이 이의 뜻을 같이 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은 합의안이 아니었다, 특검의 기간 연장 여부와 인력 규모를 다시 봐야 한다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전까지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 3대 특검법 개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KT 소액 결제 해킹 사태가 가짜 기지국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KT가 이상 신호를 발견하고도 사흘 동안이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KT가 10여 년 전 LTE 기술과 함께 개발했던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입니다. 신호가 약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데 지금도 곳곳에 설치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액 결제 범행을 저지른 해커들은 이 장비를 해킹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만든 뒤 진짜 KT 기지국과 휴대전화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해킹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 등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도 이런 방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ARS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몰래 온라인 상품권 구입 등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가짜 기지국으로 어떻게 KT 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증되지 않는 단말이 코어망에 접속이 가능했는지, 소액 결제까지 가능했는지 조사가 지금 철저하게 돼봐야 될 것 같고요. KT의 경우 사실상 통신망이 해킹된 것과 마찬가지라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T는 지난 5일 해킹 흔적을 발견하고도 단순히 휴대전화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사흘 동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관리 시스템에도 없는 실제 아이디만 보였지 저희도 이 실체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 장비는 SKT와 LG U+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조사 결과 KT 외 다른 통신사에서는 가짜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기부는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 정보를 다른 통신사의 점검용으로 공유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 3사의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2달 만인 어제 붙잡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이 부회장을 소환해서 도주 경위는 물론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확인할 방침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남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에 붙들린 채 들어옵니다. 지난 7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입니다. 처벌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이 부회장은 도주한 지 약 2달 만인 어제 저녁 6시쯤 전남 목포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특검 사무실로 압송된 이 부회장은 조사 없이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고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의 공소장엔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주가 폭등의 계기인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앞두고 삼부토건을 테마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건 관련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내는가 하면 세계적인 권투 선수 파키아오가 출전하는 이벤트 경기를 열어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이 부회장을 소환해 도주 경위는 물론 주가 조작 의혹 전반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죠. 올해 초엔 심 전 총장 딸이 외교부에도 지원했는데요. 당시 면접에서 만점을 주어서 결과를 뒤집은 2명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직 채용 1년 뒤인 올해 초 외교부 공무직에 지원했습니다. 심 씨의 서류 전형 평균 점수는 75.3점, 2등과는 3점, 1등과는 7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면접에서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만점을 주면서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작 이들 심사위원들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 3명 중 1명만 전화로 조사했을 뿐 다른 2명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처도 확보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에게 면접에서 만점을 줘 1등으로 뽑아준 바로 그 2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 기준이 바뀐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며 한 달 만에 전공 분야를 국제정치로 바꾸었고 결국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 씨가 합격했습니다. 국립외교원부터 외교부 채용까지 공교롭게도 모두 심 씨가 유리한 방향으로만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딸의 채용 특혜 의혹은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별다른 조사는 없었고 외교부는 올해 4월에야 채용을 유보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만큼 채용 과정에 청탁 또는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는 결국 공수처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습니다. 훈련 도중 발사음과 연기를 내기 위한 교육용 모이탄이 폭발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변인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육군 포병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부대로 실탄 없이 사격 절차 등을 훈련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부사관 5명과 병사 5명 등 모두 10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상사와 중사 2명은 팔과 허벅지 등을 다쳐 중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들은 국군 수도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훈련 도구로 사용하는 교육용 모이탄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이탄은 실제 폭탄 대신 폭음과 연기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가로 17.5mm, 세로 53.3mm 크기에 무게는 약 10g으로 파악됐습니다. 24발을 한 번에 장착해 전기식 점화 방식으로 한 발씩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폭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것이 실제적으로 살상 무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한 안전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육군 관계자는 누군가 조작을 잘못해 폭발한 것인지 모이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사고 당시 훈련엔 12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육군 군사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